안녕하세요. 수학간사 김경희입니다. 돈포겟에 이어서 돈크라이로 돌아왔습니다. 6월 모의평가 보고 충격 많이 받으셨죠?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지금 점수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방향에 대한 체크인데 그것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여태까지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것들이 시험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시험을 보면서 이 문제 나랑 했고 저 문제 나랑 했고 그래서 얘 이렇게 풀 수 있겠네 라는 게 나는 읽히는데 너넨 안 읽혔다는 거야. 그래서 돈크라이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현장 강의로 그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이미 올렸어요. 제가 3부로 이어지게 올렸는데 그 3부 영상을 일단 다 보셔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돈크라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유사 문제 모두 다 풀려 있어야 됩니다. 유사 문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강의, 지금 현재의 태블릿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의에서 해드릴 게 뭐냐면 이 강의에서는 그래 6월에 나온 게 뭔데 그 6월에 나온 게 여태까지 공부한 거랑 어떻게 이어졌는데 그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은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잖아. 맞지? 이미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 존재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응용돼서 앞으로 9월 모의평가 또 수능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공부하자라는 의미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잖아. 적용이 잘 안 돼요. 선생님 기출문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내는 과정에서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저랑 현장 강의를 하시는 친구들은 저는 보라색으로 항상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이 문제들을 전체 다 풀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포인트를 짚어서 유사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칠판 강의 아니고 태블릿으로 좀 만나게 됐어요. 가봅시다. 지금 이 전 과정을 안 한 친구들은 꼭 이 영상을 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책에 나오는 이 총평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충격 갖지 마시고,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6월 모의평가 현장 강의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개념이랑 기출문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여태까지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제발 암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개념이 형성되었고, 왜 이 공식이 나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공부가 필수고, 새로운 문제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여태까지 공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너무 좋고요. 기출문제 다시 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치만 방향성. 그냥 외우지 말고 그 문제만 풀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나왔던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왜 이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해 봅시다. 이 강의도 시작이고 여러분들의 수능까지의 달리기도 시작된 겁니다. 봐봅시다. 자, 오답률 탑 10입니다. 일단 강의에서 제가 해설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포인트만 집을 거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 뭐였죠? 선생님 삼각함수의 극한 나오면 분명히 직각 삼각형에서 한각, 한변 모두 다 이거 두 개만 알면 모든 길이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고 빗변의 길이가 a고 한각의 크기가 세타였어. 그럼 나머지 길이들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가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여기가 a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너무 알잖아요. 빗변만 주어져서 그런 거 아니고 다른 변 주어져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이 문제가 약간 독특했던 점은 니네가 직각삼각형을 찾아냈어야 됐어. 왜?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이건 다 무용지물이고 우린 코사인 법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찾아야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각도 여기가 직각이었기 때문에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동그라미가 맞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요 삼각형에서도 보시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됐구나. 어허.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면 또
뭐야. 요 삼각형에서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 됐구나. 아하, 우리가 몰랐던 직각을 찾아내는 게 나의 목표였구나. 직각을 찾아내면 모든 길이를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길이는 여기 1이라는 것과 여기 1이라는 것, 여기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끝났죠. 되십니까? 여기서 쓰인 거 오히려 얘는 직각을 찾아내야만 했다. 직각을 요를 찾아내야만 했다. 요게 약간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여태까지 나온 시험에서 얘는 오히려 직각 다 나와 있었고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고 맞죠? 여기도 나와 있고 직각 정말 많습니다. 여기 직각 나와 있었죠. 맞죠? 여기는 요런 보조선들을 그었을 때 직각들이 막 생성이 됐어. 어쨌든 직각 삼각형에서의 한각 한 변을 알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맞죠?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얘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얘 문제를 푸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이게 과연 얘들아 정답률 45%의 문제냐고. 아니죠. 자, 여기서 못 풀었던 게 뭐야? 너네 설마 길이 표현을 못했니? 길이 표현 했지. 뭐 빼기 뭐 했잖아. 로그 2의 k 마이너스 로그 2의 8 마이너스 k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못했던 게 뭐야? 제발 길이는 양수밖에 나올 수 없고요. 맞죠? 0 빼고 말할게요. 길이는 양수밖에 나올 수 없고 양수만 나와야 된다는 건 우리 절대값 무조건 씌워야 되잖아.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실수예요 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허술해요. 오케이? 이런 것들 꼭 체크하세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평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넘어가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 문제 놀랍게도 둘 다 올해 작년 수능 특강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너무 귀여워. 왜 귀엽냐면 무조건 요 점이 B보다 위에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4번 너무 귀여워요. 요 길인데 요 점이 위에 있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4번 문제에서요. 얘가 양수라고 안 나온 거야. 양수 K라고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도 될 수 있냐면 A, B의 길이 요렇게도 될 수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번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꼭 여기에서 길이라는 표현 나오면 절대값 씌워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제발 넣어두세요. 이건 실수 아닙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18번이요.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했던 요 표현법이 나왔네요. 요거. 원 위의 점 표현법이죠. 원 위의 점 표현법. 뭐만 알면 원 위의 점을 표현할 수 있냐? 자, 그림 잘 그리죠? 잘 그리죠? 자. 보시면 원 위에 어떤 한 점을 아무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점을 좌표를 표현할 때 우린 두 가지만 알면 끝이 나요. 뭐와 뭐만 알면 되냐? 반지름 R이라는 애랑 X축과의 각도 요 세타라는 애만 알면 저 점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제가 강조했던 건 요 표현법이 나와도 얘는 요것만 봐도 그림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원 위에 어떤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세타인 거구나. 그럼 얘를 보자마자 반지름이 M이고 요런 각도 위에 있는 점 C구나 라는 거 읽히면 바로 문제 끝나죠. 물론 얘는 꼭 이거 안 읽어도 풀리긴 풀려요. 삼각 방정식으로. 그렇지만 이 편이 어디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가시고 이 문제들은 이미 수능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수능이 아니네요. 9월이네요. 평가원.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가시고 이 표현법만 알면 두 문제 너무나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20번. 가나다 문제치고 조금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조금 쉽게 나왔는데 정답률이 정말 40% 정도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간단하게 보면 가나까지는 다들 잘하셨어요. 가나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 선생님, 예. 부정방정식 문제입니다. 맞지? 부정방정식 문제는요, 중복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걸로 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중복조합에 의해서 이걸 만족하는 x, y, z의 개수는 3h8입니다. 라고 하시면 땡! 왜 땡? 왜 땡? 왜 땡? 왜 땡? 나 조건 안 줬어요. x, y, z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거나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야죠. 자연수라는 조건이나 음이 아닌 정수. 자, 뭐가 기본템입니까? 음이 아닌 정수가 기본템이지. 왜? 내가 맨날 이거 부정방정식 중복조합으로 바꿀 때 뭘 얘기하라고 했냐면 몰빵 가능? 이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쪽에 몰아줄 수 있느냐? 이 경우에는 8 빵빵 되느냐? 된다고. 빵 된다고. 그게 몰빵 가능한 상황이고 이게 기본템이고 그래서 이때는 3H8 맞죠? 자연수 몰빵 가능? 노노노. 1, 1, 1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넣어줘서 3H5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이 얘기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까지는 다 했어.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 다였죠, 다. 이 다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임으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임으로. 가나다 문제에서 임으로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고 임으로 뭐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얘기 많이 했고 그래서 요 얘기는 나열만 해보면 사실 끝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이용해서? 요 바로 위에 요걸 이용해서. 맞지? 근데 제가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요거 이 식의 의미가 뭐였냐면 하키스틱 수열을 나타냈다. 하키스틱 수열을 나타내는 거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키스틱 잠깐만 보면 하키스틱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일단 모든 값들이 NCR로 이루어져 있고 이 N은 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씩 늘어나고요. R은 요런 대각선이 같은 값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한 30C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얘는 한 줄을 내려갔기 때문에 31C가 돼요. 빨간색의 관점에서. 맞지? 그러면 R 자리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 사선에 있기 때문에 얘는 31C5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를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면 하키스틱은 뭐냐? 하키스틱 모양이에요. 근데 다만 머리가 밑으로 향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없다고. 머리가 무조건 밑으로 향하게. 하키스틱은 요렇게 요만큼을 다 더한 게 이 결과 얘가 되고 요만큼을 다 더한 게 얘가 된다. 이게 하키스틱이라는 거의 특징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스타트하는 지점이 1이어야 돼요. 스타트하는 지점이 1이 아니면 하키스틱 수열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요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둔 요 부분을 나열해보면 얘는 하키스틱 수열에 대한 얘기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NCR의 위치만 잘 확인하면 끝이 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에선 몰라도 풀린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알아두라고 했냐면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요 7번 문제예요. 요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하키스틱 모르면 안 풀려요. 얘는 한번 풀어볼까? 그래, 얘는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박스 문제의 기본은 박스 위에 있는 것도 다 읽으라고 했어요. 봐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뭐 장난하나. 자, 다음은 이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을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말래요.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다시요. 9장의 카드가 있는데 3장을 선택하는데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한답니다.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N장의 카드에서 동시에 M장을 선택할 때 카드에 적힌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N,M이라고 한대요. 다시요. 새로운 정의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의. 얘는 뭐라 그랬냐면 1부터 N까지 적혀있는 카드가 있대요. 이런 카드가 있는데 몇 장을 선택한다고 했냐면 M장을 선택하는데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는 방법의 수를 요렇게 정의하기로 했대요. 새로운 정의 나왔으면 무조건 이해하고 가셔야죠.
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총 9장, 1부터 9까지 선택해서 3장을 선택하는데 두수도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요 9,3이다 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 9,3을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9장의 카드에서 3장을 선택할 때 9가 적힌 카드가 선택되는 경우와 선택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다시요. 첫 번째 9가 선택되는 경우랑 두 번째 9가 선택되지 않는데 총 3장을 선택하는데 이웃 안 된대.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상황 9가 선택 이미 됐어. 그러면 우리는 몇 장만 더 뽑으면 되냐면 2장만 더 뽑으면 돼. 근데 이웃하지 말래. 자, 그럼 절대 뽑혀서 안 되는 애가 누구지? 8 안 되죠. 왜? 9랑 이웃했잖아. 그럼 1부터 7까지는 모두 다 선택돼도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웃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나의 결과 9는 이미 뽑혔고 8은 뽑히면 안 되고 1부터 7까지 중에서 2장을 이웃하지 말래. 그럼 가자리에 들어갈 말 1부터 7까지 중에서 2장 선택하는데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십니까? 두 번째, 이미 뒤에 써있지만 9가 선택되지 않았어. 그럼 8 뽑혀도 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럼 자유야. 1부터 8 중에서 몇 장을 뽑아야 되냐? 이웃하지 말면서 3장.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위의 식 이해하고 유정이 이해하고 그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시다. 그러면 N 8,3에 8이 적힌 카드가 또 하네. 8이 적힌 카드가 선택되는 경우와 선택되지 않는 경우. 8이 적힌 게 선택이 되면 8이 적힌 게 선택이 안 되면 아니죠? 이거 아니죠? 요렇게네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까지는 위의 식이랑 똑같고 요 뒤에 거 N 8,3을 8이 적힌 게 선택되는 거랑 8이 적힌 게 선택되지 않는 거. 8이 적힌 게 선택되면 7이 안 되고 그래서 1부터 6까지 중에서 2장을 선택하는 거고 8이 선택 안 되면 1부터 7까지 중에서 이웃하지 않게 3장 선택하는 거고. 되세요?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N 9,3은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N K,2는 나 빼기 K-1이래. 자, N K,2의 뜻이 뭐냐면 1부터 K까지의 수에서 2장을 뽑아. 근데 2장 뽑는데 이웃 안 해. 생각을 해보자고. 1부터 K까지 중에서 2장을 일단 뽑아. 그리고 이웃하는 애 빼도 되지 않아요? 맞지? 그러면 그냥 뽑아. K, C, E. 거기서 이웃하는 거 빼요. 1, 2, 2, 3, 3, 4, 땡땡땡. K-1, K. 이거 몇 가지니? K-1가지죠. 결론. 내가 원하는 나는 요거라고요. K, C, E. 되십니까? 근데 여기 임으로 떴네요. 임으로. 뭐 임으로? 예임으로? 예이다. 딱 떴네. 해야지. 임으로. 그럼 임으로면 N 9,3은 K 자리에 9 들어가는 거고. 알겠다. 잘 봐. 9,3인데 여기 K,인데 요거랑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럼 9,3을 얘를 이어주는 식이 필요하잖아. 그게 어딨어? 여기 있네. 보이세요?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N K,2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임으로를 써서 요만큼을 요걸 이용해서 탁 넣어줄 수가 있겠네. 넣어주시면요.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KC2-K-1입니다. 그치? 얘들아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그냥 시그마 계산. 여기만 보고 넘어가죠. 여기 시그마 K는 3부터 7까지 KC2 여기만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답이 나온다고요. 그럼 얘를 좀 나열을 해봅시다. 3C2 4C2 땡땡땡 7C2 물론 다 계산해도 돼. 몇 개 안 되니까 3, 4, 5, 6, 7 5개니까. 그렇지만 봐봐 3C2 4C2 7C2 선생님 한 줄씩 내려가고요. 똑같네요. 그럼 지금 현재 3C 4C 5C 6C 7C 얘 다 더한 거잖아. 뭐야 이거. 하키스틱이지. 그런데 내가 조이하라고 했죠. 어디서 스타트 해야 돼? 1에서 스타트 했는데 얘 1에서 스타트 했나? 아니 1에서 스타트 하려면 여기 있는 애. 얘 누구야? EC2겠죠. 여기 EC2가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EC2를 빼주면 요만큼이 하키스틱 되는 거 보이세요? 다시
2C, 3C, 4C, 5C, 6C, 7C 요거 더해서 결론 요거라고. 그건 한 줄 내려가고 8, 그쵸? 그리고 R이 다른 선상에 있으니까 3. 그래서 요만큼이 8C, 3이 되고 거기서 2C를 뺐으니까 요렇게. 아, 선생님 얘는 그냥 노가다 아니면 하키스틱 해야 되네요. 임으로만 해도 안 되네요. 얘는 임으로와 하키스틱의 콜라보. 똑같은 문제라고. 이번에 나온 문제가 그거라고요. 오케이? 7번 문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정리. 이 문제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유정의. 이해하셔야 돼요. large n, m의 뜻을 문제에서 정의했고 그걸 우리는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셔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 임으로를 만나게 되고 임으로대로 하다 보면 하키스틱이 또 나왔죠. 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7번. 막 푸시면 안 돼요. 막 풀면 안 돼. 알았지? 다 외웠다고. 아, 이거 다 알아요. 이게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자, 8번을 넣어놓은 이유는요. 이런 거 보라고. 이거 이용해서 잘 구해보시라고요. 이항정리 문제가 나오면 사실 좀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이항정리 관련 문제로 가나다가 나오면.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혹시나 통계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우리가 통계 파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할 수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100%는 아니고요.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그래도 따라서 임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17번. 얘는 딱 두 가지 얘기 나옵니다. 두 가지. 뭐랑 뭐 나오냐면 첫 번째, 타원의 그림 정의 알고 있니? 타원의 그림 정의. 그리고 두 번째, 탄젠트의 덧셈 정리 쓸 건데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평가원은. 그렇지만 뭐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냐면 예각을 너네가 잡는 거 되게 두려워하세요. 예각을 꼭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얘도 예각을 어떻게 잡았니? 얘 여기 뭐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각을 잡아야만 문제가 잘 풀린다는 거. 예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꼭. 두 번째, 타원의 그림 정의. 이번에도 한번 잘 그리기를 아이고 못 그리냐? 타원의 그림 정의. 자, 뭐야? 그림 이상해도. 자, 여기 A, 여기 B,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A라는 저 길이 요만큼이 어디와도 똑같냐? 요만큼이랑도 똑같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도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똑같다라는 거 쓰셨어야 했죠. 맞지? 자,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죠. 두 문제 다. 얘 9번 타원의 그림 정의. 맞지? 써드릴까요? 타원의 그림 정의. 두 번째, 얘 탄젠트의 덧셈 정리인데 뭐야? 탄젠트의 덧셈 정리인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예각 잡기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되셨죠? 넘어갑시다. 19번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를 잡아보면 첫 번째, 야 너네 y제곱은 4px 포물선인 거 알지? 근데 너네 이거 의미 알아? 이 p의 의미 알아? p의 의미는 말이야, 포물선이 말이야, 마리아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y제곱은 4px 이렇게 생겼어. 근데 p가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냐면 요 초점이 변하는 거예요. 초점을 p,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변해. 그러면 요 포물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달라져요. 꼭지점은 안 달라지지만 요 폭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게 달라져요. 곡선이. 맞지? 근데 하나만 그려놓으면 사실 우린 구분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p의 값이 변하면 이게 바뀐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느냐. 몰랐다면 그려보셨으면 되죠, 여러분들. y제곱은 4x 그려보시고 y제곱은 8x 그려보셨으면 되잖아요. 한 곡선, 한 평면에 그려야 우리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일단 문제에서 물었고, 두 번째, 쉬운 유정이 줬어요. 어떤 유정이 줬냐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를 FP라고 했습니다. 이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개수 FP라고 해놓고선 세 번째, 우극한이 함수값보다 크도록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연속이 되면 안 돼요. 거기 불연속에다가 요거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우측에서 오는 게 더 큰가. 이걸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계점을 확인하면 공통접점을 가지는 접선을 가지는 접선.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만나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 일치. 이런 상황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쉽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또 이것도 완전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11번 문제가 첫 번째로 말한 그 y제곱은 4px에서 요 p자리의 의미를 알고 있냐라는 문제가 작년 수능 특강 레벨 3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 이 12번 문제는 여러분들 나형 문제입니다. 문과 문제인데 요 만나는 점의 개수 요런 얘기하면서 얘의 경계점이 또 접선으로 나와요. 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롭게 정의했고요. 이렇게 FM이라고. 그리고 또 연속에 대한 얘기까지 넣어도 가면서 이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됐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하죠. 나형에서 꿈틀거리는 거 가형에 나올 수 있고, 가형에서 꿈틀거리는 거 나형에 나올 수 있다. 이게 딱 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나형에서 나형 친구들이 좀 어려워한 문제긴 한데 요것과 좀 유사하고 이걸 우리 이과의 2차 곡선과 엮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뒤에 해설지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왔다. 끝판왕이 왔습니다. 오답률 탑 4에 있지만 이 4는 수치일 뿐.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근데 객관식이라서 23% 나온 거예요. 오히려 이걸 푼 친구들은 매력적인 오답에 잘 다가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진짜 답은 99 아니었나요? 저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 진짜 답은 제 기억에 99였어요. 답이 안 써있네요. 99였어요. 어딨니?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시죠? 얼굴도 같이 나오게 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요. 제가 좀 배울게요, 여러분들. 4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좀 푼다고 하는 학생들은 아마 3번 가셨을 거예요. 잘못 가셨죠? 매력적 오답. 미쳤어요. 자, 다 풀 거 아니고요. 이 풀다가 이제 여러분들 영상 끕니다. 해야 할 일부터 첫 번째, 그래프 그리셨죠? 이거 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다 보시고 여러분들 다 정리되신 다음에 보시는 거죠. 그래프 그리시고, 그래프 그릴 때 또 막 이거 그릴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막 계세요. 막 변곡점 찾고 막 난리가 나요. 제 해설 강의 보셨죠? X 세제곱처럼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점 근처에서. 두 번째,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y 콜 루트 절대값 fx 마이너스 t. 얘를 단계적으로 가셔야죠. 처음부터 못 가. 나도 몰라. 첫 번째, 절대값 들어갔네. 요 얘기가 뭐였을까? 기억하세요? y 콜 fx와 y 콜 t, 이 상수함수를 기점으로 y 콜 fx가 제 맘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y 콜 t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접어 올리자. 그럼 어느 부분에서 미분 불가? 여기. 미분 불가한 점이 생길 수도 있다. 안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y 콜 t 이렇게 딱 됐을 때 접어 올리면 이 접선 길게 0인 거였는데 0인 거였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되는 경우. 요때는 접어 올렸어도 미분 가능 이렇게 나오죠. 얘는 미분 불가. y 뾰족점 급격히 변화. 이 얘기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근데 말이죠, 선생님,
루트는 왜 붙었죠? 루트? 이 루트에 대한 얘기를 또 했잖아. 이 루트. 나도 모르겠는 거야. 왜 하필 루트를 붙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트에 대한 얘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쟤를 미분해 볼 수 없잖아. 절대값을 미분할 수 없으니까. 이걸 미분해 보는 거지. 이걸 미분해 보면 요렇게 되는데, 그럼 얘의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잘 봐. 선생님,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미분 불가네요. 오케이. 맞지? 다시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도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거. 도함수의 함수값은 얘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겠네. 맞아요? 그래서 저 루트 안의 값이 미분 불가한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요것도 봐야 되잖아. 얘. 야,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거 우리 함수값 정의합니까? 못하잖아. 그럼 얘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y 콜 절대값 fx-t. 아이고. 얘가 미분 불가한 점이랑, 미분 발가가 아니잖아. 미분 불가한 점이랑, y는 루트 fx-t. 여기에서 요 안이 0이 되는 지점. 다시 말해서 fx는 t가 되는 지점. 얘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아마 요 두 번째에서 다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거 두 번째 거 어디서 나왔는 줄 알아? 여기요. 분명히 봤어. 이거 올해 수능 특강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제외한 이거 개무시하시고 그냥 g 프라임 0 할 때 g 프라임 x는 몫의 미분법 해가지고 fx 플러스 1의 제곱 미분하고 놔두고 미분하고 해서 여기다가 x는 0 넣었다고. 0 넣었다고. 넣어서 f0 더하기 1 2의 제곱 f0 더하기 1 2 빼기 빵 곱하기 0 이렇게 말아버렸다고요. 근데 이거 다 걸렸잖아. 그때 다 걸렸잖아. 근데 내가 왜 안 된다고 했니? 여기 f'0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 왜? 얘를 제외한 부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면 f'0이 존재하지 않고 f'0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값은 모르는 거 아니야? 값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무조건 뭘 봐야 된다고 했냐면 니네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 봐야 된다고 했어. 이 얘기 나온 거죠. 이걸 연계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개념 공부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거 너네가 기억해서 풀 수 있어? 못 풀어. 개념 공부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 문제 나 실수. 이러고 또 넘어갔으면 또 틀렸어. 됐어? 14번. 아, 완전 별표.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이거 마바사에서 했죠? 맞죠? 내 수업 안 들어도 수능 특강 풀었잖아. 근데 왜 다 틀려? 왜? 그래, 틀리는 것까지 오케이. 왜냐면 내가 21번은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왜 해설할 때 다 이해를 못 하세요? 요거 제발 공부 제대로 합시다. 다음. 이거 시간 분배를 제대로 못하지 못한 다시 시간 분배를 못해서 다 틀린 문제. 이 문제 첫 번째 포인트 조건부 확률 돈폭에서 제일 많이 풀었죠. 왜냐면 난 나올 것 같았거든. 당연히 나오죠. 나올 것 같은 게 아니고 나와요. 당연하지.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조건 확률 떼 읽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 표현이에요. 표현. 요 표현을 이해 못하시면 안 되죠. 봐봐. 요 표현을 이해 못했잖아 너네. 이 표현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수능 특강이요. 여기요. 여기. 올해 수능 특강 확통.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조합. 오 익숙해.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내가 공부한 문제. 저건 새로운 문제. 수능이잖아요. 평가원이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똑같아요. 제 눈에 보기엔 똑같고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지셔야 돼요. 15번은 떼 때문에 넣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9번. 너무 쉽게 나왔죠, 사실. 너무 쉽게 나왔지. 딱 포인트만 잡을게요. 첫 번째, 너네 내적의 그림 정의 알고 있어? 두 번째, 내적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말이야. 크기도 변하고 각도도 변하면 거쳐가게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내적 크게 풀이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식,
식정이 쓰실 수 있어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 번째, 그림정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시점을 일치한 상황에서 정사형을 내렸을 때 정사형 길이의 곱, 물론 예각일 때입니다. 둔각이면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고요. 맞지? 선생님 시점 일치 안 하면요? 자, 시점 일치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뭐 달라지니? 정사형식해서 얘 곱하기 얘 똑같다고요. 시점 일치 안 해도 정사형 길이의 곱은 똑같다고요. 되세요? 세 번째, 성문으로 풀 수 있어? A, B, 뭐 C, D 이렇게 돼 있으면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놀랍게도 이거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한 문제. 내적의 모든 것. 근데 이제 PA 내적 PB를 할 때 고정점이었고 얘만 P만 움직이는 애였어요. 근데 P는 어디 위를 움직였냐면 원 위를 움직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크기도 변하고 각도도 변하는 애였어. 힘들어. 그래서 얘를 어디를 거쳐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쳐가는 거에 가장 포인트, 원의 중심을 거쳐가게 만들면요. 크기가 제어됩니다. 각도는 계속 바뀌지만 크기 제어돼요. 또 한 가지 포인트 뭐 드렸냐면 이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을 지나가면 각도가 좀 어느 정도 제어돼요. 왜냐면 내적하면 빵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 문제에서는 중심을 지나가도록 하게 거쳐가면 끝이 나는 문제가 됐습니다. 되시죠? 안 해도 되죠? 해설 강의 보세요. 17번이 공간 얘기지만 얘가 돈포겟에서 했던 얘기예요. 돈포겟에서 제가 막 땀 흘리면서 엄청나게 땀 흘리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좀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땀 흘리면서 막 했는데 돈포겟에서 막 했던 작년 29번 문제입니다. 9월 문제. 여기서도 구 얘기 나왔고요. 구랑 그 내적의 그림정이 나왔어요. 요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넣었고요. 이 문제 너무 좋으니까 공간이어도 한번 공부한다 치고 다시 풀어보시고 18번은 제가 거쳐가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거쳐가기. 포인트만 볼까요? 거쳐가기. 자, 이런 문제 보면 항상 누가 움직이느냐, 누가 움직이지 않느냐. 고정된 점, 움직이는 점 잘 구분하시고 AD 내적 CX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봅시다. A 고정이니? D 고정이니? C 고정이니? X는? 아니야. X는 원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나 이거 하고 싶다고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왜? 얘 고정이지만 또 움직 힘들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 거쳐가시라고요. 어디 거쳐가라고? 얘 원딱 나와 있으니까 중심 거쳐가시라고요. 그래서 얘를 AD 내적 CO 플러스 OX 요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칙 ADCO ADOX 하시면 얘 고정되는 거 맞지? 왜냐면 고정점 최대 최소에 아무런 영향 안 줘요. 고정 바뀌어. 그러면 저 뒤에만 AD 내적 CO 플러스 AD의 크기 곱하기 OX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보시자고요. 잘 봐. 고정 맞지? OX X 변하는데요 선생님? 상관없다고. 고정 크기 그게 원의 정의니까요. 고정. 그럼 지금 바뀌는 거 얘만 바뀌네. 각도는 바뀌잖아요. 누구랑 누구의 각도인데 형광펜 좀 써볼까요? 우리 지영쌤이 좋아하는 형광펜. AD랑 OX의 각도야. X가 변하면 막 바뀌어. 근데 얘가 최소가 돼야 돼.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코사인 최소 마이너스 1 반대 방향. 아하 선생님 얘는 요렇게 X가 평행하게 요렇게 되면 얘랑 평행하게 여기에 X가 오면 아니죠? 저렇게 평행한 거 아니지? 잠깐 AD는 이쪽 방향이고 OX는 이쪽 방향이니까 평행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 상황이 되도록 됐어요? 이거 완전 거쳐가기 문제입니다. 되셨죠? 넘어갑시다. 30번 문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적, 분, 의, 모든 것. 맞지 않아? 뭐가 보기 힘들었냐면
요 얘기를 좀 바꿔주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접선 문제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얘들아. 이 GT를 표현하는 그걸 내가 접선 문제라고 하면 너네 인정하겠어? 아니잖아. 근데 얘랑 얘를 이어주는 그것이 요 GT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무슨 말이야 이게. 다시. 전후의 관계인데 저는 GT를 일단 표현을 했고 이건 모두 다 표현했을 거예요. 얘를 보고 먼저 적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친구들도 있어요. 양변을 얘로 나눠서 그럼 적분하기 좋은 꼴. 저는 그거는 좀 그것도 뭐 물론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제가 풀 때는 요걸 보고 F를 적분해야 되네? 뭔지 모르겠네? G를 일단 적분하자.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적분해서 푸는 건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GT 플러스 1 빼기 라지 GT는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인데 얘는 차이가 한 칸 차이다. 그래서 막 값들을 잘 넣어서 더해주는 상황. 이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이거 어디서 정확하게 나왔냐면 여기요, 여기. 완전 똑같아. 얘 포인트만 짚을게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그걸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ft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ft 플러스 1 곱하기 ft 플러스 1은 t분의 t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눈을 뜨고 무슨 짓을 했냐면 선생님 다 해서 이런 모양 줬고요. 구하라는 거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t분의 ft라는 모양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근데 얘 없고요. t 플러스 1이라는 애도 있네. 그럼 요 모양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t 플러스 1로 나눴어. 잘 봐.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는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집니다. 그럼 사라지고 t로 나눠도 되네. 맞네. 그래. t분의 ft 빼기 t 플러스 1 ft 플러스 1은 t 제곱분의 1 2도 넘깁시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t분의 ft t 플러스 1분의 ft 플러스 1 그럼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 얘를 gt라고 하면 gt 마이너스 gt 플러스 1은 t 제곱분의 2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똑같지 않냐? 모양 똑같지 않아? 그래서 얘 다 봐봐 다. 얘가 그러면 G2 빼기 G1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적분했다고. 그래서 뭘 얻어냈다고? C를 얻어냈다고요. 적분상수 C. 그럼 요 식을 적분한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얘는 G2분의 11 마이너스 G2분의 7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1차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건 2차이라서 G2분의 11 빼기 G2분의 7은 어떻게 했냐? 1차이가 나도록 우리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요렇게? 똑같지 않니? 인간적으로. 완전 똑같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정말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안 푼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풀어볼 때도 잘 안 됐다면. 요 왼쪽에 있는 문제는 크게 유사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적분의 모든 것이 나와서 적분에서 좀 치환적분이랑 뭐 부분적분이랑 이런 걸 좀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기함수 이런 거 합쳐져서 한번 풀어보시라고 넣어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의 점수는 아니지만 이걸 계기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공부할 때 대충 하지 마시라고요. 개념 제대로 잡으시라고요. 제가 보라색으로 쓰는 것들 니네가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 내가 써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맨날. 내가 모를 줄 알지. 그러지 마시고 혼자 공부하는 문제들 부교재도 다 그게 쓰여 있어야 정상이에요. 반성 많이 하시고